추미애의 윤석열 대통령 징계는 잘못. 그 판사 이재명 2심 맡았다. 저 때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이 속이 바짝바짝 타겠죠. 지금 가장 눈앞에 다가온 것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위정교사 그 2심 재판 곧 2심 선고가 내려지면은 1심이 그대로 유지되기만 하면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거의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데다가 만약에 2심을 받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꿈꾸는 대로 만에 하나 이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재명은 그 전에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으로 다 밀려납니다. 밀려나는 상황인데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헌재 결정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다른 사건들, 다른 재판들은 이제 멀리 있고 그 대북 송금이나 아니면은 법인카드 사용이나 대장동 재판은 멀리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게 선거법과 함께 위정교사가 있죠. 1심에서 정말 뜻밖의 무죄를 받았죠. 바로 그 김동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하는 김동현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무죄를 내렸는데 세상에 이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을 하고 위정을 뒤에서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고 하고 위정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라고 하는 그 엉터리 재판이 2심에서는 바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게 원래 선거법 사건은 그 1심 판결이 작년 1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위정교사는 1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불과 열흘 후에 나왔죠. 그런데 선거법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진행이 돼서 벌써 2심 세 번째 재판까지 들어갔죠. 이재명이 그렇게 초반에 재판 지연수를 써서도 들어갔는데 위정교사가 좀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뭐 선거법은 633 원칙이 있으니까는 빨리 갈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위정교사 2심이 언제 하는가 강간무소식이었는데 얼마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을 본 재판도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을 3월 중순쯤으로 한다고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재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 재판장을 교체했는데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서 공지를 했다. 뭐냐면은 서울고법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다른 법원으로 정근을 가지 않고 서울고법 안에서 재판부만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무분담인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 3부 재판장은 이성한 부장판사가 됐습니다. 이성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2기인데 그리고 기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재판을 왜 저렇게 뒤로 미루지 했던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 33부 고법안에서 서울고법안에서 그대로 옮겼고 이재명의 2심은 이성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성한 부장판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프로필을 간략히 이 말씀을 드리면은 직전에 서울고법 행정 일부에 또 재직을 했고 연수원 22기고 56세 그런데 2023년에 서울고법 행정 일부에 재직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 이 굉장히 첨예하게 일종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죠. 그때 특히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이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수사지휘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또 인사권, 감찰권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를 시도를 했었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1심에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니까 그 1심에서는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때 2심 이성한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에서는 1심 판결을 깼습니다. 1심 판결을 파기를 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준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사가 이재명의 위정교사 2심 재판장을 맡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소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은행 이것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윤석열 총장이 이게 모두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2021년에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면서 청구를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는 추미애의 손을 들어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것이 지금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 뒤집은 판사가 지금 이재명의 위정교사 2심을 맡게 된 바로 이성한 부장판사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판사들이 배정이 되고 선고를 하면은 판사들의 성향이 너무 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판사가 도대체 평소 성향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떤지를 봐야지 좌편향된 판사 아닌가, 우리법 연구회 아닌가. 지금은 그게 거의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돼 있죠. 판사의 이념 편향성이. 그런데 어쨌든 이성한 부장판사는 적어도 김동현과 같이 1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위정교사 누가 봐도 녹음도 다 있고 온 국민의 녹음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부탁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인사청탁도 들어줬다.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왔었죠. 자, 그래서 고법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 고법 부장판사 이창영 재판부가 좀 믿음지 않았다. 그런데 이성한 부장판사는 이런 그 전에 판례 사례들을 봐도, 판결을 한 사례들을 봐도 충분히 법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그렇게 돼서 이재명은 아마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는 헌재가 결심을 하지 못하고 변론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간 것, 그리고 그 반면에 자기 재판은 지금 계속 그 선거법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고 유정교사에 대해서는 좀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재판부를 만나서 크게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